최근에 요청이 굉장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오를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른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오르는 지역들을 보시면요, 공통점이 굉장히 외곽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죠. 운정입니다. 자, 운정 신도시가 GTX 호재 한 몸에 받고 고공행진이다. 자, GTX 호재 한 몸에 받은 지역들 다 박살났는데 왜 운정은 아직 오르고 있느냐? 송도, 동탄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GTX 노선 때문에 아파트 값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근데 송도, 동탄 다 GTX 지역이죠. 송도는 저기 GTX B노선 끝이죠. 동탄에 SRT가 GTX 노선을 타고 가는 데죠. 그래서 SRT를 더 길게 뽑은 게 GTX죠. 그런데 GTX 요인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GTX 호재가 반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소화가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시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안성, 이천, 그 다음에 파주, 여기가 대표적인 외곽 지역들이고, 그 외적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니 뭐니 해서 호가만 올려놓은 분당이나 뭐 일산 이런 데들이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결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강남 초대형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진짜 그들만의 리그 몇 개, 그것도 재건축에서 뭐 펜트하우스 층을 받을 수 있다든가, 그래서 지금의 가치보다는 재건축 이후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이 오르고 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나머진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은 안성하고 이천과 파주의 약간 결이 다른 점은 뭐냐, 안성하고 이천은 그냥 말 그대로 외곽이고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으니까 그랬던 거고, 파주 같은 경우도 외곽인데 파주는 안성이나 이천에 비해서 호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올랐던 이유는 첫 번째는 정치적 이유다. GTX 들어가고요, 교통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호재로 반영할 수가 있는데 왜 파주는 그게 되지 않았느냐, 정치적 이유로 3기 신도시 추진할 때 이때 막 GTX 호재니 뭐 저기 3기 신도시 호재니 다른 지역 다 띄웠는데 안 띄운 지역이 일산하고 파주였다. 운정. 왜 여기를 안 띄웠느냐, 당시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 이 사람의 지역구를 없애버리려고, 일산이 지역구였죠.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운정은 왜 껴들었느냐, 어쩔 수 없어요. 서울이 여기 있고 일산이 여기 있고 운정이 여기 있는데 교통라인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창릉이 들어온대요. 일산이 여기 있고, 그럼 창릉이 들어오면은 일산이 죽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운정은 살아요, 이렇게 말할 명분이 아예 없죠. 그리고 일산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운정까지 같이 끌어들여서 반대의 여론 만드는 게 효과는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기 신도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보다 3기 신도시에 따라서 교통 가장 많이 챙겨준 곳 중에 하나가 일산이었는데 일산은 떨어진다고 막 죽는다고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였다. 그러니까 뒤늦게 올랐었고요. 뒤늦게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 저평가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로 뭐 있었어요? 운정 3지구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분양 물량들, 아직도 남아있는 공급 물량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데 오를 때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조정대상 지역 한 번 피해간 이유, 김포하고 파주 한 번 피했을 때 그때 한 번 치고 올라간 이후에 더 이상 올릴 만한 여건이 없었는데 이제는 딴 데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라도 사라,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하면서 여기저기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운정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미분양의 무덤이 깨어난대요. 자, 미분양의 무덤이 왜 미분양의 무덤이었을까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 GTX 하나 들어온다고, GTX는 언제 계획이 됐는데요? GTX가 계획되었을 때도 미분양의 무덤이었죠, 원래는. 근데 요즘 와서 갑자기 된다? 저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뒤늦게, 그래도 여기는 모르겠지, 부동산 불패 심리 가진 사람들이, 어떤 서울대 교수님이 2019년까지밖에 안 떨어진대요. 그러면은 여기는 더 오를 여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딴 데보단 저렴하니까.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지금 분양가도 비싸요, 사실. 굉장히 지금 요거를 로또 분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로또 분양 없습니다. 진짜 로또 분양이라면 로또는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 정도의 확률의 로또 분양이 있으면 있을까? 가가지고 당첨돼서 비싸게 팔면 로또가 되겠지만, 지금 가격보다 저렴해서 샀는데 집값 계속 떨어져서 분양가도 입주 때 보니까 그만큼이 안 나오더라. 그리고 전매 제한 풀리고 나서 보니까 더 박살이 나 있더라. 그러면 로또가 아니죠. 최고의 주거 상품 뭐 청약 넣고 통장 없이 분양받자, 무슨 소리예요? 통장 없이 분양받는 거 무순위가 뭐예요? 미계약분. 조금 더 세게 말하면요, 미분양이에요. 거기다 보면 뭐래요? 취득세 전액 지원 2천만원 정액제. 자, 분양 안 낼 때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계약금 비중을 보통 한 10% 정도 하는데, 뭐 자신 있는 데 한 20% 하는데 요거를 뭐 5%나 혹은 정액제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중도금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자 유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 면제죠. 중도금 무이자라고 하면요, 잔금 낼 때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거고, 잔금 시 이자 납부. 이런 것들은 이자 유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자 면제보다 이자 유예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 요거요, 대부분이 전매가 안 되지만 이렇게 이자 유예된 것들을 전매로 사시면요, 전매를 사신 사람이 다 떠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전증정. 그리고 그거 넘어가면 뭐예요? 할인 분양. 거의 직전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뭐 운정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냐. 물론 오피스텔인데 규제가 많은 아파트보다 규제가 없는, 전매도 되는 이런 오피스텔이 왜 더 안 될까요? 비싸니까. 그래서 보면 어때요? 이 정도 분양가로 나오고 있어요. 운정에서. 저 가격이면 서울 집을 사는데 GTX가 아무리 좋더라도 서울에서 타는 것만큼 좋아요? 서울만큼 교통이 사통팔달로 잘 발달이 되어 있냐? 그러면서 보면은 줍줍만 상품권 50만원. 분통 터진다고 하죠, 기계약자는. 분양완료 임박. 맨날 이야기해요, 임박. 저만큼 미분양이 있는 것도 아니다. 미분양 몇 세대, 뭐 늘 이야기를 하죠. 미분양 뭐 10세대 남았습니다, 임박. 근데요, 막상 까보면요, 10세대 훨씬 넘게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부산에서 걸렸죠. 부산에서 미분양이 200세대 이상 남았는데 2세대라고 구라치고 심오한 단지들이 한 3개 정도 적발됐었죠.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쇼호스트죠. 홈쇼핑에서 판매 완료!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문입니다. 마지막 주문은 개뿔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층만 남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분양 완료 임박이면 진짜 안 나가는 거 몇 개만 남아 있어야 되죠. 근데 회사 보유분이 있다고 일단 연락 달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저층만 남았다고 일단 구라를 쳐요. 그래 놓고서 그래요? 그럼 저층이라도 할게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저층을 팔아치우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저층 안 나가니까. 좋은 층들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깐깐한 고객들, 나 저층이면 안 살래요. 중층도 남아있는 거 있는데 어때요? 근데 또 바로 이야기하면은 티나니까 중층 지금 해지분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그 고층 아니면 안 살 거라니까요. 끝까지 깐깐하게 하는 사람들, 고층 회사 보유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아치우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전매인데 분양인 것처럼 팔아치우려고. 이런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보유분이다 해놓고서 근데 지금 뭐 분양 이후에 뭐 시세가 좀 오르고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더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매 팔아치우고서 그 중에 한 몇십 %는 저기 팔아치운 인간이 떼먹고 나머지는 그 전매한테 팔아치운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사놓고서 전매하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전반적으로 청약 미달 작년에 10배로 늘어나고 있죠. 저기도 지금 오피스텔 나왔으면 아파트는 금방이에요. 서울도 오피스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 나왔죠. 그 다음에 아파트예요. 그것도 할인 분양 그렇게 나왔고 아파트는 이미 미분양 나왔죠. 오피스텔과 도생도 망했다 이제. 특히 오피스텔 도생 같은 경우는요, 금리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분양시장에서는. 왜냐?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간다고 분양가를 엄청 높게 책정하니까. 저 가격에 운정에서 왜 저걸 분양을 받아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래서 보면은 파주 운정 힐땡 테이트, 여기는 지금 6개월째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6개월째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미분양이에요. 근데 맨날 미계약입니다. 아직은 미계약. 미분양이죠. 미분양 무덤 탈출하긴 뭘 탈출해요? 미분양 무덤인데. 매매 가격 지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는 계속 오른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이런 지역들 나중에 개박살 납니다. 이 사람들이 물려서 나중엔 더 이상 살 사람들이 없다. 전세 가격 지수 역시 전세 끌어올려서 매매가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전세가 낮으니까 아직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금리 인상 더 가속화되면은 80% 대출 받은 사람들부터 무너지다가 70%, 60%, 50% 이렇게 점점 조금만 대출 받은 사람들도 전세 한도가 줄어들면서 전세 시장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전에 상급지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전세가율은 아직 그래도 높은 편이죠. 여기서 통계 바꿔서 튀어서 그런 거고 전반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정말 저렇게 올라갈 정도로 잘 되냐, 그리고 정말 저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냐, 그래서 봤더니 거래량 개박살 나있죠. 그리고 신고가 1건, 하락가 23건. 근데 어떻게 아직도 상승이 나오냐, 지표가. 5월에 거래된 걸 다 따져보니까 한 건 신고가고 첫 거래하고 보합가 빼고 나머지 다 하락갔네. 26건 거래 신고된 것 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아직도 상승 지표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계속 지금 파주 엄청나게 뜨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합이에요. 보합인데 뜨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7억 2,300에 매물이 나갔는데 6억 8천 내놔도 안 나가죠 지금. 그 다음에 뭐 3억 6천, 4억 2천, 4억 2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지금 3억 8천에서 안 나가고 있다. 또요, 5억 7,800에 최종 거래되었는데 5억 6천짜리 매물이 안 나가고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매매 전세 갭은 벌어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러면서 슬슬 따라가죠. 떨어지는 데는 따라가고 유지하는 데는 같이 유지하고 있고. 여기도 보면 올라가다 보합이죠. 올라가다 보합이죠. 쭉 가다가 한 건 튄 것처럼 보이더니 이렇게 됐죠. 자, 요런 거는 기가 막히게 체크해줘요.
이런 거 이상거래 아니에요? 6억대 거래되던 게 갑자기 9억 5천이 한 건이 거래가 됐는데 이거 이상거래 아니에요? 누가 봐도 가격 띄우기죠. 매물 최고 지금 남은 게 8억 5천인데 9억 5천짜리가 어떻게 거래가 되냐. 근데 이런 건 다 체크해줘요. 5억 5천 가격에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급매물만 나간 거죠. 그 다음에 6억까지 나갔다가 지금 5억대 후반 이 정도 내놓고 있죠. 요거 9억 5천 제외하고 6억 그러다가 5억 5천 툭 떨어진 거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안 팔리고 있고 급매도 안 나가든가 급매만 거래되든가 이런 상황이죠. 전세 역시도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전세가 뭐 여기 특별히 치는 거 말고 유지되니까 유지되고 전세가 쭉 떨어지고 있는데 요런 게 나왔다는 건 요거는 특수거래다. 요런 거 조사 똑바로 해봐라. 매물 어때요? 전세 확 늘어났다가 줄었는데 다시 늘어나고 있죠. 매물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데도 있고 늘어나는 데가 태반이죠. 지금 정말 저기가 호황이 맞아요. 가격대 볼까요? 거의 뭐 4억대였던 게 갑자기 튀고 올라가서 지금 막 7억 거래되고 있어요. 2억대였던 게 갑자기 막 3억 거래되고 있죠. 4억대였던 게 갑자기 막 5억대 후반 거래되고 있죠. 4억대, 3억대 후반, 4억 뭐 이 정도 되던 게 갑자기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저것도 분양가보다 더 비싸게 내는 거죠. 왜? 미분양 관리지역일 때 못 팔다가 갑자기 막 호재 받고 그러니까 튀어서 한 거죠. 저 분양가에도 분양 안 받는 지역이라는데 지금 막 5억대 분양 나온다고 이게 로또라고 말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로또는 보통 꽝이죠. 입주 많고 그러면서 분양도 계속되고 있어요. 왜 파주 운정은 공급 과잉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도하는 언론이 없냐. 저거 딱 지금 무슨 상황 떠오르는지 보이죠. 과거 수용성 풍선효과, 인천 풍선효과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죠? 공급 과잉이라고 그랬죠. 가뜩이나 상황도 안 좋은데 공급 과잉인데 저런 부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인천 어때요? 공급 폭탄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죠. 근데 공급 폭탄은 그 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도 풍선 효과니 뭐니 오른다고 하고 있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풍선 효과로 저평가로 오르고 있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지. 그런데요, 그 풍선이 유동성 풍선이 부풀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그 풍선이 바람 빠진 풍선이 되고 있는데 더 위험하지 않겠어요? 인천보다? 분양도 계속 되고 있죠. 이런 것들 되게 비싸게 분양하려고 난리칠 겁니다. 넘어가시면 안 되죠. 결론 운정 뜹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거래 다는 아니죠. 하나 있었으니까 대부분 하락이다. 거래 완전 줄었고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저평가요, GTX 호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팔아치워서 지금 더 떨어지기 전에 가격 올리려고 하는 수작일 뿐이다. 여기에 공급 폭탄 비싸게 주고 살 이유 있어요? 지금이야 로또처럼 보이죠? 전매 제한 다 끝나고 나서도 그게 로또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요가 얼마나 들어올까요?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보셔라. 지금 살 때인지 아닌지. 그러면 답이 나올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